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 영상 너무너무 네.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 기분이 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우리 네이버 이후로 그죠? 네. 10만 뷰가 이게 웬 말입니까? 그죠? 예. 딱 그게 10만 뷰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빵 터졌다 안 터졌다. 그렇죠. 기준. 이제 정고점 뚫어야 되는데 우리도. 특히 지난 영상이 또 네. 주제가 굉장히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천슬라. 그렇죠. 얻어 걸린 거죠. 시기 네. 맞게 적절한 시기에 딱 그렇죠. 업로드가 네. 돼가지고. 맞습니다. 네. 역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요즘에는 보니까 메타버스가 네네. 또 한참 그때도 메타버스도 저희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죠. 맞아요. 역시 인생은 한 방입니다. 맞아요. 아, 요즘 메타버스 흐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관련주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처음 가지고 온 게 한 1년 정도? 1년? 네. 코로나 그때 뭐 19 전후쯤 해서 이제 처음 이제 제가 네. 소개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면 막 부연 설명을 이만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실 뭐 메타버스 뭐예요? 그렇죠. 이거부터 해야죠.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뭐냐, 막 버스냐, 막 이런 이야기, 그렇죠, 막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네. 지금은 다 알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 사회 변혁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굉장히 가속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용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막 새로운 기술 나오면 어르신 때 잘 안 쓰려고 그러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이제 마트 못 되잖아요. 그렇죠. 마트 못 가니까 내가 아들한테 배워가지고 요거 주문하는 거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한번 유입되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유튜브도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안 보다가 요즘에는 그 극우 외국 유튜브들 보면서 이제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보세요. 그렇죠.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기술이란 게 일단 한번 그 허들은 있지만 넘기 시작하면 넘으면 급속도로. 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메타버스가 굉장히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꽃을 피울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 사명 바뀌었죠. 아니 네. 대체 무슨 일인가요? 17년 만에 네. 사명을 바꾼다.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메타입니다. 메타버스의 메타. 정말 이제 뗐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우리는 이제 여기가 우리의 주전장이다라는 그죠? 왜 아예 사명 이름 메타버스로 하지?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회사는 네. 메타버스 회사다. 그렇죠. 아유 그냥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페이스북이 그동안 한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 자체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인앱 뭐 결제부터 시작해서 막 광고 노출 이런 것 때문에 애플한테 치이고 구글한테 치이고 너무 속상. 우리도 빅테크인데 그죠? 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빵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심지어 빵이 제일 앞글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기들은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어떤 서브 플랫폼이다 보니까 너무 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제 애플이나 구글처럼 플랫폼을 해야겠다. 그게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치고 나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만든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오큘러스가 또 페이스북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또 요즘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번에 그 좀 이제 회사명 변경하면서 사업 개편이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업 본문이 기존에는 SNS 플랫폼 비즈니스밖에 없었어요. 일단 페이스북 있었고 인스타그램 인수했잖아요. 네. 그리고 왓츠앱이라는 또 앱 그 플랫폼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SNS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부가 되고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부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생겼구나. 그렇죠. 여기가 이제 AR, VR 쪽을 담당하는데 오큘러스가 아마 이쪽 사업부로 재편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메타버스가 되면 우리는 자체 플랫폼으로 승부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오큘러스를 가지고 구현하는 이제 호라이즌 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월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워크룸이 있습니다. 이제 워크룸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이제 그 업무 말 그대로 그렇죠. 일하는 곳. 맞아요. 네. 이제 VR 끼고 이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자, 22년 그러니까 내년에 오큘러스 차기 모델이 나와요. 지금은 퀘스트 2잖아요. 네. 근데 지금 캠브리아라는 모델을 새로 내놓겠다라고 했고요. 이게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가 있잖아요. 아바타하고 나의 어떤 그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딱 움직이는 대로 아바타가 바로바로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조화를 많이 한 거고 쉽게 이런 거예요. 아바타가 움직이는 눈알하고 내 눈알하고 같은 거예요. 거의 속도 차이 없이. 그렇죠. 거의 이제 그리고 이제 실시간 이런 거 반영하고 그리고 해상도가 거의 현실 수준.
현실 수준.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구현하겠다. 우리 레디 플레이어 1으로 하겠다. 그게 거고. 진짜로 실현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크 저커버는 이제 메타버스가 인터넷을 이제 승계할 거다라고 네. 생각했고, 우리는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이제 방점을 찍었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무서운 네. 게 네. 중독돼서 거기에 아예 빠져서 살면 어떡하죠? 그렇죠. 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예전에는 네. 그랬잖아요. 우리 네티즌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티즌은 젊은 사람들이 전유물이었잖아요. 넷상에서만. 그렇죠. 뭐 아주 일부의 뭐 어르신들 빼고는 다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일부 사람들만. 그렇죠. 근데 지금 네티즌이란 말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네티즌이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전부 인터넷 중독 상태잖아요, 다. 그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이미. 그렇죠. 그러면 메타버스 중독이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렇네. 네. 거기서 일도 하고 게임도 하고 다 하는데 이미 핸드폰 그렇죠. 없으면 일상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이미 뭐 그 탄소 중독, 그죠? 플라스틱 중독, 인터넷 중독인데 네. 뭐 거기서 메타버스 중독이 나쁜 거냐? 이런 거죠.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관념이 그만큼 바뀐 거예요. 네. 또 메타버스가 ETF도 아주 수익률이 네네. 좋다고 하고 그렇죠. 메타버스 이제 종목 중에서 위지윅 스튜디오도 또 요즘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ETF 펀드들이 그 ETF가 계속 설정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비중이 덱스터도 그렇고 위주도 그렇고 꽤 비중 있게 실렸어요. 이제 그 펀드를 설정할 때마다 거기에 비중 이게 있거든요. 그 회사마다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이제 비중 싣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VFX 관련 업체로는 이제 덱스터랑 위지윅 스튜디오가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담았기 때문에 비중 괜찮네. 네, 그림도 좋은데다가 수급도 단기적으로 좋아지니까 이게 이제 주가가 선반영하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처음에 이 IPO 하고 나서 네. MSCI 지수가 갑자기 편입되니까 패시브 수급이 확 들어오니까 갑자기요? 주가를 밀어 올렸잖아요. 그죠? 아, 이거 너무 비싼데 하는데 계속 밀어 올리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덱스터도 지난 영상에서 네. 덱스터를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꼽아주시고 가장 맞아요. 네. 유망하게 보셨잖아요. 요즘은 너무 그렇죠. 고공행진을 했어요. 그 영상 이후로. 그렇죠. 그때 우리 그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와 덱스터가 뭐 시총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내년에 이야기할 거다 그랬는데 벌써 2배가 넘게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네. 와. 항상 대박 종목은 우리를 지나간다는 그러니까 거. 그죠?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갑니다. 네. 그 위지윅 스튜디오가 네.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네. 있는데 네. 일단 또 레몽레인이라는 네네. 자회사를 네네. 이제 코스닥 상장한다고 네네.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건가요? 일단 위지윅 스튜디오는요, 이제 그 VFX 기술로 그 특례 상장한 회사예요. 네. 이 회사는 특징이 굉장히 M&A를 잘 활용한. 네, 그래서 뭐 음원 유통부터 시작해서 뭐 콘텐츠 제작사 뭐 이런 것들 다 수직 계열화해서 굉장히 이제 종합 스튜디오로 딱 되고 있었는데 네. 컴투스가 인수했어요. 컴투스 돈 많죠. 그래서 돈줄이 생겼구나. 맞습니다. 이제. 더 이제 적극적으로 M&A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IPO를 하면 그 IPO를 하면 그것도 지분 가치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투자들을 실행해서 그것들을 연결을 한다 그러면 밸류를 좀 더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 위지윅 스튜디오가 또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하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왜냐하면 딱 그 스크럽 구도를 굉장히 좋게 짜놓은 회사였는데 네. 자금력만 뒷받침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딱 뒷받침된데? 맞습니다. 딱 그게 된 절묘하게 좋은 거죠. 타이밍에. 맞습니다. 일단 이 메타버스 오늘 주제는 메타버스 사실 디바이스인데 그렇죠. 이 메타버스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XR, VR, AR, MR, 네. HR. 네. 일단 R은 알겠는데 네네. 앞 글자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죠. 여러 개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게 네. 또 마케팅 용어들이 막 또 중간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신조어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AR하고 VR 정도 그리고 XR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VR은 우리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 마운트로 쓰는 거. 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죠. 그죠? 디스플레이가 앞에 있는 거고 AR은 안경이에요. 그렇죠. 현실을 보는데 여기에 그래픽이 더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 그 포켓몬고 같은. 그러니까 현실을 기반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 이제 VR은 완전 가상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딱 쓰면 정말 이 현실 세계가 아닌 새로운 플레이스로 이제 접속하는 거고 AR은 현실인데 여기에 그래픽만 더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XR은 그 어떤 믹스된 현실인 거죠.
AR과 어떤 가상현실이 좀 더 믹스돼서 주변 어떤 뭐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제 현실감을 더해주는 버추얼 스튜디오 안에서 두 개가 합해져서 네. 또 새로운 그렇죠. 더 큰 현실이 된 게 그렇죠. XR인 건가요? 맞습니다. 원래 또 XR이라는 용어도 네. 없었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네,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막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다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용어가 지금 어느 정도 대중화된 거고 네. 나머지 용어들은 아직까지 마이너한 그냥 마케팅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런 메타버스가 사실 디바이스도 굉장히 네.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페이스북의 네. 오큘러스. 네, 사실 이 디바이스 쪽은 이 오큘러스가 거의 꽉 잡고 네.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글로벌 이 회사들이 네. 여러 가지 또 움직임들이 있을까요? 네. 디바이스 관련돼서? 일단 그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VR이에요. 그죠? 가상현실이에요. 네. 네. 이게 대부분 성장을 담당했고요. 지금 그 AR, VR 시장이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2배 성장했어요. 100% 성장했는데, 예, 그게 오큘러스 퀘스트 2의 역할이 지됐고요. 그게 $299로 출시됐어요. 굉장히 싸거든요. 나쁘지 않다. 하나쯤 사보고 싶다 그렇죠. 할 정도? 그래서 이게 물량이 없어서 막 중국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 없어서 못 사네. 네,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60%, 60%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 시장 아마 그거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게 결국 1가구 1 XR 시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네. 조그만 이제 방 하나가 지금은 드레스룸이잖아요. 이제는 다 메타버스 룸? 그렇죠. 메타버스 룸이 생기는 거예요. 와. 거기서 이제 회사 출근도 하고 게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막 사람 만나고 공연도 놀고 보고 공연 보고 뭐 하는 거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레디 플레이어 1이에요.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이 될 텐데 그러면 1가구 1 VR이 되면 네. 그러면 2030년이 되면 한 2억 5천만 대 정도의 시장이 그 연간 신규로 생기는 시장만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네. 뭐 이런 이제 시대가 된다고 보고 있고 베팅을 하는 거죠. 빅테크 업체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네. 디바이스 쪽에 네. 사실 제대로 들어본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죠? 옛날에 갤럭시 VR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이 VR 액세서리를 사서 스마트폰을 끼우는 거였어요. 요 앞에다가요? 네네네. 끼워서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그리고 무거울 것 같은데? 네, 무겁고 휴대폰이 너무 뜨거워서 네, 이거를 뭐 오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해상도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멀미가 쏠려요. 그러니까 일단 해상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주사율이라고 그러죠. 초당 요게 이제 그 스크린 쏴주는 어지럽죠. 기존에 60Hz 가지고는 이게 어지러워요. 그래서 최소한 120Hz는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는 기술 기반이 안 됐었고 지금은 이제 그 기술이 된 거죠. 그럼 앞으로 그쪽도 우리나라들도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더 삼성이 아마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애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겠죠. 네. 오, 주목하고 있겠다. 그렇죠. 애플이 AR, VR 어떻게 내놓는지 보고 그거 보고 네. 이게 넘으면 그렇죠. 되잖아요. 딱 패스트 팔로워로 가겠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그렇죠. 역시. 갤럭시 같은 거 만들면 돼요. 이제 갤럭시 글라스 뭐 이런 게 나올까요? 네, 나오겠죠. 네.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에도 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 네. 부품 쪽으로도 또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네. 포인트.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성능은 높아져야 되는데 부품은 굉장히 콤팩트하게 작아져야 돼요. 왜냐면 말씀하셨지 무거우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MS 쪽에서 나온 글라스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그냥 그 누가 봐도 저거는 그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안경 같아요. 그냥 안경. 거의 안경 말하지 않으면 뭐 몰라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콤팩트해졌고 그러면 일단은 주사율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120Hz의 주사율이 되려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가 고도화돼야 돼요. 그래서 LX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칩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고속 데이터가 전송이 돼야겠죠. 반도체로.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는 쪽에서.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고도화가 돼야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커넥터를 하는 회사가 우주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좁은 장소에서 막 오밀조밀하게 그리고 배터리도 길게 뽑아야 되고 막 카메라도 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부품끼리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EMI 차폐해야겠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가 네모나게 정사각형이죠. 그런데
이 글라스 같은 데 들어가려면 그렇게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앞으로는 동그란 반도체도 나올 거고요. 무슨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구불구불한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그 커팅을 굉장히 E형 커팅을 해야겠죠. 정형 커팅이 아니라 E형 커팅을 해야 되는데 레이저로 잘라야 돼요. 네. 톱으로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오 테크닉스. 그렇죠. 항상 우리 따라 나오는 게 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쪽에서는 컴팩트 카메라 잘하는 MC넥스. MC넥스. 뭐 이런 회사들이.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막 여러 가지 광학 필름들이 들어가요. 뭐 이렇게 스위칭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그 디스플레이하고 현실 안경하고 스위칭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광학 필름 쪽에서는 뭐 LG화학 같은 회사들이 또 할 거고. 그럼 그 필름 또 뭘로 잘라요? 레이저로 잘라요. 레이저로 또 잘라야 되니까. 척하면 3천이에요. 이 디바이스 시장이 점점 앞으로 커질 거는 분명하니까 이 기업들도 분명히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면요, 우리는 여기에 맞게 아예 새롭게 들어가는 플레이어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하던 플레이어들이 뭔가 혁신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또 잘하고도. 그러니까 옛날에 소니를 제치고 삼성이 그 보르도 TV 가지고 세계 1등 했잖아요. 그럼 TV용 부품 회사들이 확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TV용 부품을 하다가 휴대폰으로 넘어가는 회사들도 많고, 휴대폰 부품을 하다가 또 전장 부품으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고, 기존에 휴대폰 부품 하다가 AR, VR 쪽으로 넘어가는 부품 회사들이 많겠죠. 네. 항상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잘하던 놈이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퇴출되는 업체도 있겠지만 정말 똘똘한 회사들, 우리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보면 안 걸리는 데가 없잖아요. 다 잘하죠. 다 잘하죠. 뭐 어디에서 뭔가 이 송곳처럼 튀어나온 회사는 다 어디 가서 다 자리 잘 잡더라고요. 역시 팔방미인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들 뭐 다 괜찮기는 하지만 굳이 좀 많이 유념해야 될 기업을 꼽아주신다면? 만약에 진짜 이 AR, VR 쪽에 익스포저가 높은 아주 퓨어한 회사를 찾는다 그러면 우주 일렉트로닉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사율을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그 커넥터가 중요한데 이게 그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삼성이나 애플 쪽에 지금은 어떤 선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실적도 좋고, 사실은 뭐 AR, VR 산업이라는 게 아주 마이너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기존 주력 산업을 잘하는데 여기 또 잘하는 걸 찾는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랑 이오테크닉스가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히 거기서 좀 알파를 추구한다 그러면 우주일렉 같은 회사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마이너하지만 이 종목들 가는 속도를 보면은 코앞이다. 그렇죠. 이제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또 스쳐 지나가기 전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회라는 거는 지나가고 나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준비를 좀 단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시장 안 좋을 때 막 울면서 우리 프로 시청하시던 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그러니까요. 있죠. 근데 다 보기 싫어 막 이럴 때 준비를 안 하면 막상 기회가 오면 지나가 버리죠. 맞습니다. 떠버립니다. 반등은.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야 될까요? 본인이 하셔야 될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